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엔 독서 교과서 12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읽기의 기초에 대해서 잘 배우셨을 텐데요. 그러한 기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부터 교과서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좋은 글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글, 우리가 읽기가 좋은 글, 또 읽어서 좋은 글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쪽입니다. 좋은 글 선택하기 1.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헤르만 헤세라는 대작가의 책이라는 글 중에 일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 다시 보면요,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나의 자신 속으로 돌아간다, 자기를 성찰한다, 살핀다, 살펴 반성한다 라는 뜻이죠. 결국 책을 읽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또 그 뒤에 구하던 지혜라고 나와 있죠. 결국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같이 한번 또 계속 교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르만 헤세의 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1학기에 문학 시간을 잘 돌이켜보면 어떤 것들은 재미가 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또 재미가 없었고요, 어떤 것들은 읽으면 행복해졌고요, 어떤 것들은 읽으면 불편해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잘 엄선해서 실었다고 하는 문학 교과서에서 마저 우리에게 모든 글이 행복을 주고 모든 글이 즐거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독서를 통해 행복해지는 과정은 결국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내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성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한 겹 한 겹 쌓여서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킵니다. 결국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의 결과죠.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좋은 글의 판단 기준, 자기가 읽는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패인데요, 예전에 이걸 반으로 쪼개서 서로 하나씩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합쳐보면 똑같이 만나죠. 결국 무슨 뜻이냐? 부합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아주 들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좋은 글의 판단 기준 두 번째죠.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독서를 위한 조건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에 이 독서 단원을 통해서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 나갈 거예요.
또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진정한 독서를 위한 조건 두 번째죠.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독서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독서는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좋은 글은 독자에게 지식과 감동, 즐거움, 그리고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좋은 글을 읽었을 때 효과가 되겠죠.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에 맞는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죠. 독자,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인가?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독자의 독서 목적, 이것에 맞는 글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는가?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내가 읽기 싫으면 뭐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가? 결국 독자의 수준에 맞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권유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적절하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읽기 능력과는 조금 다른 류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 자체는 좀 쉽게 쓰여졌지만 선생님이 읽어가다가 생각하고 읽어가다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 독자의 측면에서 첫 번째, 독자의 독서 목적에 맞는가? 두 번째, 독자의 관심사에 맞는가? 세 번째, 독자의 수준에 맞는가 하는 독자, 첫 번째 독자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텍스트. 글의 측면은 또 어떤 것들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글의 내용이 믿을 만한가? 신뢰성이 있는 것들인가? 그 다음,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이게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믿을 만한 자료들을 끄집어 썼다 하더라도 이것에서 뽑아낸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치에 맞는가? 세 번째,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건 뭐라고 하죠? 공정성. 그래서 글이라는 것, 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서 있는 입장, 또 자기가 생각한 생각,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다른 쪽을 고려하지 않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이런 글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여져 있는가? 이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보충자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의 내용이나 어휘 수준 등의 측면에서 글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이자가 쉬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읽힐 수 있는 이런 책들, 이런 글들이 우리가 읽기가 편한 글들이겠죠. 다음, 글이나 책의 편집이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3쪽 오른쪽에 또 역시 가독성 보충자료에 나와 있죠.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 행의 사이, 띄어쓰기 등에 따라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글의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글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맥락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글의 맥락, 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이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들인가? 자, 여러분들 보충자료 13쪽 다시 한번 보면요. 독서 공동체의 평가라는 것은 독서 공동체란 독자의 활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가족, 교사, 지역사회 등을 일컫는데요.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는 독자 개인의 평가를 보완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결국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 라고 할 때 독서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선생님들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나의 생각을 보완해주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인가?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 있는 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고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전이 왜 지금도 읽히는가? 이것은 세대를 지나서도 우리가 읽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을 읽기 중요성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독자, 독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글. 세 번째 뭐였습니까? 맥락의 측면으로 우리가 좋은 글의 선택 기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독서의 목적이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다양함을 알고 자신의 독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글의 내용이나 형식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좋은 글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습자 스스로 책을 선택하여 끝까지 읽도록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선택하고 이것을 끝까지 읽는 경험을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글 선택의 중요성. 좋은 글이란 지식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요. 나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독자의 지적인 또 정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글 선택의 기준, 독자 입장에서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독자의 수준에 맞는가와 같은 것들이 좋은 글의 선택 기준, 독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글의 측면에서는 글의 내용이 믿을만하며 뭐였죠? 신뢰성, 이치에 맞으며 뭐였죠? 타당성, 공정함과 공정성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글의 이독성, 쉽게 읽히는 것, 가독성,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좋은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 측면, 맥락.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가 있는 글인가?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시대를 흘러서 바로 좋은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좋은 글 선택하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글 중에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